해봤어? 라는 단 한마디로 한국 경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판 돈 70원으로 시작해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중공업까지 한국을 산업화의 길로 이끈 신화적인 기업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주영입니다. 1915년 강원도 통천의 한 농가에서 태어난 정주영. 소떼를 몰며 산 너머 세상을 꿈꾸던 그는 가난한 농촌의 삶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소를 훔쳐 판 돈 70원을 들고 서울로 향한 18세 청년. 그의 가슴은 두려움보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발은 쌀집 점원이었습니다. 쌀 배달과 정리를 하며 도시의 상거래를 익혔고 이내 직접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업을 시작하며 기계 다루는 감각을 키웠습니다. 먼 미래에 자동차가 핵심 산업이 될 것임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1968년 2월 한국 경제사의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17km. 당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감안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선진국에서 10년 이상 걸릴 공사를 단 3년 만에 완공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정주영은 이 프로젝트에 현대건설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미군 폐지프차를 개조한 탑차를 타고 현장을 누비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두지휘했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24시간 현장과 함께했습니다. 작업자들이 힘들어하면 직접 삽을 들었고 기술적 문제에는 밤새워 매달렸습니다. 특히 터널 굴착 중 예상치 못한 물줄기가 솟구쳐 공사가 중단되자 그는 현장에서 직접 해결책을 찾으며 굳건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경부고속도로는 당초 계획보다 7개월이나 빠른 2년 5개월 만인 1970년 5월 완공됩니다. 이는 유례없이 저렴한 비용과 최단 시일이라는 세계적 기록이었고 이후 한국 경제 발전의 대동맥이 되어 산업화를 이끈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주영의 꿈은 더욱 확고했습니다. 1967년 현대자동차를 설립하고 처음엔 미국의 포드와 제휴의 조립 생산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6년 뒤 그는 포드와의 결별을 택합니다. 단순 조립업체가 아닌 순수 국산차를 만들겠다는 야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기술로는 엔진 하나 제대로 만들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정주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디자인 회사와 계약하고 일본 미쓰비시와의 기술 제휴로 핵심 부품 기술을 확보하며 동시에 국내 기술진을 대거 육성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1976년 1월 마침내 순수 국산차 1호 포니가 탄생합니다. 한국은 세계 16번째 독자 모델 개발국이 되었고 포니는 국내를 넘어 캐나다와 남미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며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6년 자동차의 본고장 미국 시장에 소형차 엑셀을 들고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거대 자동차 기업들이 장악한 시장에서 무모한 시도라 여겨졌지만 엑셀은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으로 미국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52,400대가 팔리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외국차 브랜드의 미국 진출 사상 최단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 성공을 발판 삼아 현대자동차는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갔고 현재 현대차 그룹은 연간 800여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며 글로벌 5위의 자동차 메이커로 우뚝 서 있습니다. 조선업 진출 이야기는 정주영의 도전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1971년 9월 그는 사업계획서 한 장과 울산 미포만 104장 사진만을 들고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조선소도 없이 배를 수주하겠다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업은 일본과 유럽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고 한국은 작은 어선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첫 번째 반응은 냉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영국 바클레이 은행에서는 조선소도 없는 회사가 어떻게 배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대출을 거절했고 각종 컨설턴트들도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냉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끈질겼습니다. 선박 컨설턴트 롱바텀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지갑에서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소. 잠재력이 분출되면 놀랄 것이다. 이 한마디가 롱바텀 회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추천으로 그리스 선박왕 리바노스 회장에게 26만 톤급 유조선 2척 1억 6천만 달러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1972년 3월 울산 미포만 백사장에서 현대중공업 조선소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그는 조선소 건설과 유조선 두 척 동시 건조라는 전례 없는 계획을 발표했고 정부 관료들조차 불가능하다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이런 비아냥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조선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해왔고 24시간 상교대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현장에서 먹고 자며 직접 진두지휘한 결과 2년 만인 1974년 6월 조선소 완공과 함께 첫 유조선이 바다에 떠오르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조선소 기공 11년 만인 1983년 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 조선 기업이 되었습니다. 1974년 1차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얼어붙자 정주영은 오히려 중동 진출을 결정했습니다. 돈은 돈이 몰리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기업들이 장악한 중동 건설 시장에서 한국은 변변한 기술력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불리함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선진국보다 저렴한 비용과 더 빠른 공사 기간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쿠웨이트의 작은 공사를 6개월 앞당겨 완공하며 신뢰를 얻었고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특히 1976년 당시 한국 연간 수출액의 10분의 1에 달하는 9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공사를 성공시키며 중동 진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정주영의 삶은 오직 도전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조선업, 자동차 독자 개발, 중동 진출 등 그가 추진한 모든 사업은 늘 무모한 미친 짓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자본도 부족한 상황에서 선진국과 경쟁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불가능에 갇히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엄청난 집념과 실행력을 가졌습니다. 그가 가장 자주 했던 말은 "해봤어?" 였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이들에게 정말 해봤냐고 되물으며 그에게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계산과 준비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도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뛰어난 인재를 알아보고 아낌없이 지원하며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왔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젊은 직원들과 토론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정주영의 삶은 한마디로 "해봤어?" 였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기 전에 일단 부딪혀보는 것.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길을 내준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인생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유산은 세상의 수많은 정주영들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팩트 기반의 역사 인물의 숨겨진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인물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